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은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투자한 401k, IRA 혹은 일반 브로커리지 계정의 수익률을 체크하기 좋은 날짜입니다. 먼 길을 항해하기 위한 배의 키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이 어떤지 잠깐 비교를 하고 리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 수익률 점검을 체크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에는 배당금을 받는 달입니다. 영어로는 디비던드라고 하고요. 이제 펀드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이 이제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펀드 자체에도 주식이 있으니까요. 이 주식에서 받는 그 배당금을 펀드 매니저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펀드를 구입한 여러분들에게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펀드 회사 따라서 이 배당금이 나오는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피델리티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초에 이런 분배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S&P 500 펀드라든가 피델리티 제로 펀드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돈이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뱅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12월 말 정도에 이 분배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 피델리티는 배당금이 붙었는데 왜 뱅가드는 안 좋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펀드 말고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달 디비던드가 붙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역시 또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배당금 말고 연말에는 또 자본이득,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또 대부분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펀드 성적에 따라서 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또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피탈 게인 역시 디비던드와 마찬가지로 주식 펀드라면은 안에 있는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추가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여기에 캡 게인이 붙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익을 역시 펀드 회사랑 펀드 매니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득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이니까요. 이제 펀드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보시고 디비던드, 캐피탈 게인 이런 것들이 붙는 것을 보시고 어느 정도 붙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제 S&P 500 펀드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21일에 테슬라가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을 팔아버리고 테슬라를 여기에 추가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이후로 캐피탈 게인이 어떻게 계산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했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이 나의 목표와 투자 성격에 맞는 것인지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보다 너무 안 나오고 있으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안정된 것인지 혹은 엉뚱한데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투자율이 많이 나오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말도 안 되게 몇 배의 차이가 나오고 있으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큰 그러한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ETN 등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역시 관심을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것이냐인데요. 게시판에 있는 누구랑 비교를 한다든가 직장에 있는 누구랑 비교를 한다는 것은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은퇴 자금을 테슬라에 몰빵을 해서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이득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일반화해서 여러분의 투자 상품과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IRA를 하신다든가 401k를 하신다는 분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해서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S&P 500 인덱스 그리고 그 S&P 500 추종 인덱스 펀드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S&P 500 인덱스 펀드는 VFAIX와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뱅가드 S&P 500 펀드 같은 경우는 최초의 S&P 500 펀드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S&P 500 추종 펀드 되겠습니다. ETF랑 비교를 하실 분들은 이제 세 글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뱅가드 S&P 500 ETF인 IVB 혹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S&P 500 ETF, SPY, SPY ETF와도 역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P 500 추종하는 펀드를 선택하시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펀드의 수익률을 동일 기간에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뱅가드를 쓰시든지 피델리티를 쓰시든지 혹은 여러분께서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401k나 IRA 계정 보면 퍼포먼스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보통 YTD라고 해서 연초부터 여러분께서 웹사이트를 체크하는 그 날까지 계산한 YTD 혹은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혹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미국 증권회사의 특징은요. 이렇게 연수익률을 보면은 누적 수익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해의 연평균 수치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 내가 10년 동안이나 투자를 했는데 왜 10%밖에 수익률이 안 나오냐라고 하시면요. 전체 누적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10년 동안 기간을 두고 봤을 때 10%보다 더 좋았던 적, 15%, 20% 나온 적도 있고 10%보다 안 좋았던 적, 5% 혹은 마이너스 8%, 10%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큰 기간 동안을 두고서 평균을 했으면 매년 10% 정도 이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과 VFIAX S&P 500 추정 펀드와 비교를 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대표하는 S&P 500에 비교해서 나의 투자 상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간을 잡을 때 명심하실 거는요. 영어로는 month end라고 그러고 day end라고 그러는데요. 월말까지 기간을 잡을 수도 있고 바로 어제까지 혹은 주말에 체크를 하시면 금요일까지 날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5년, 10년으로 기간이 길어지면은 월말로 잡든 데이 엔더로 잡든 수치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인데요. 짧은 기간 YTD 1년, 3년을 잡을 때는요. 이번 달에 주가가 급하게 상승을 하였거나 하강을 하였을 때는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퍼포먼스와 S&P 500 펀드를 비교를 할 때는 이것을 월말까지 잡았는지 어제 날짜까지 잡았는지 기간을 통일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조금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1년 수익률 정도만 가지고서 짧은 결과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투자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복리효과로 눈덩이 굴러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투자 상품이 안 좋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특히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라는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하강을 했다가 연말 들어서 회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투자를 시작했는지 혹은 중단을 했는지에 따라서 역시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1년 정도 만에 수치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5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언더 퍼포먼스가 난다면요. 너무 안정적인 곳으로 투자를 했는지 채권이나 캐시의 비중이 너무 높은 펀드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혹은 전혀 엉뚱한 계정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것인지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직접 웹사이트로 가서 VFIAX가 지난 1년, 3년,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연평균 성적을 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 비교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모닝스타닷컴으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닝스타닷컴을 이용하는데요. 모닝스타 말고도 야후 파이낸스를 쓰신다든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쓰시는 증권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닝스타닷컴을 쓸 거고요.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 뱅가드 S&P 500 펀드 VFIAX가 지금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퍼포먼스라고 있습니다. 저 퍼포먼스를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뱅가드 S&P 500 펀드가 지금까지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뭐 차트도 나오는데요.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뭐 하루도 있고 원윅도 있고 원먼스 한 달도 있고요. 3개월 YTD 연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은 12월 13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3년, 5년, 10년, 15년 그 다음에 since inception은요. 이 펀드가 생긴 이후로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요. 현재 펀드 리턴 날짜는 2020년 12월 11일 날짜로 했다는 것인데요. 위에 옵션을 보시면 데이 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옵션이 데이 엔드이기 때문에 12월 11일 금요일 날짜까지 나온 기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먼스 엔드로 바꾸시려면요. 이것을 위에 먼스 엔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펀드는 먼스 엔드로 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날짜로 맞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쿼터 엔드를 하시면은 분기 말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401k 혹은 IRA 사이트에 이 퍼포먼스가 월말까지 된 것인지 혹은 어제 날짜까지 된 것인지 그것을 명심해 두고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스 엔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시고요. 여러분께서 종이를 꺼내시든지 혹은 노트패드 등을 꺼내셔서 여기 있는 정보를 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노트패드를 꺼냈고요. VFIAX 같은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S&P 500에 넣었을 때는요. 먼스 엔드니까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적어 놓고요. 촬영하는 시점이 12월 중순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30일까지라고 헷갈리지 않게 적어 놓고요. 가장 위쪽에 보시면 YTD 올해 성적이 되겠는데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을 때 VFIAX의 수익률은 13.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은요. 17.41%가 되겠고요. 3년은 13.13%, 5년은 13.95%, 그 다음에 10년 같은 경우는 14.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뱅가드 S&P 500 펀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의 401k든 IRA든 그 수익률을 비교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뱅가드 웹사이트로 왔는데요.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어카운트 가셔서 퍼스널 퍼포먼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해 퍼포먼스입니다.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YTD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건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른 계정은 이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1년 수익률로 날짜를 변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살짝 가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쪽을 보시면 날짜 자체는 11월 11일이라고 해놨는데 레이트 오브 리턴을 해놓고 뒤에 별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이 정보를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요. 레이트 오브 리턴 as of 노벰버 30라고 해놨습니다. 즉 금액 자체는 어제 있는 금액 자체를 보여줘서 가장 최근 금액이 맞는 것인데요.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월말 데이터까지만 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모닝스타 가서 뱅가드 SP 500을 했을 때도 월말 데이터만 가져온 것이거든요. 2020년 11월 30일까지.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쓰시는 투자 계정이 월말로 보여주는지 어제 날짜까지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YTD는 따로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요. 1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기존의 S&P 500 펀드에만 투자한 것보다 5% 정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 3년 수익률인데요. 저는 이제 뱅가드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17.6% 되겠습니다. 3년 수익률의 경우 4.5% 정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5년 수익률의 경우 16.5%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뱅가드 S&P 500 펀드 하나와 비교했을 때 2.6% 정도의 나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10년 수익률을 봤을 때는요,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14.1%로서 거의 뱅가드 S&P 500과 비슷한 수치 혹은 0.05% 정도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초반에 투자를 할 때는 S&P 500 펀드의 스타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주 펀드 혹은 섹터 스페시픽 펀드를 더함으로써 기존의 S&P 500 인덱스 위주의 펀드에서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최근 성적이 기존의 S&P 500 펀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방식이 옳다거나 저를 따라해서 투자하라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랑 S&P 500을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되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셔서 원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리뷰를 하시고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 S&P 500 펀드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꾸준히 투자를 하신 분들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잘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랑 문의점이 있으면요,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혹은 본인께서 연말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다, 1년, 3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또 공유를 했을 분들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